자, 여기 보면 쉬운 얘기가 집을 살 때 어떻게 산다고요? 캐시로 사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라고? 29%. 캘리포니아는, 서던 캘리포니아는 조금 이거보다는 낮겠죠. 왜? 이거는 쉽게 말해 미국 전체니까. 이 트렌드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줄어들고 있다. 어쨌든 여기 지금 아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는데 최저치를 기록을 했대요. 아리클에도 어쨌든 간에 현금 구매를 한다라고 한 수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쉬운 얘기 점점점 바이어스 마켓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쉬운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거꾸로 캐시 바이어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셀러스 마켓이고 되게 컴피티션이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캐시 바이어가 쉬운 얘기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까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29%로 되게 많게 느껴졌는데,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게 줄어드는 추세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저도 그래프를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여기 쉬운 얘기로 몇 퍼센트까지 갔었어요? 여기 35%? 과거와 비교했을 때 모기지금리가 8%에 육박하여 최고조에 달했던 2023년에는 어쨌든 월 납입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 부의 비율이 거의 35%까지 치솟았으나 현재는 뭐예요? 캐시 바이어가 어떻게 하고 있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20 몇 년, 3년 이후로 어쨌든 간에 지금 최고 낮은 그런 최저치를 유지를 하고 있다. 최저치를 기록을 했대요. 어쨌든 간에. 캐시를 안 산다는 얘기 무슨 뜻이죠? 론을 받는다는 얘기고 어쨌든 지금 론 받으려면 어쨌든 6% 초반에 이자를 내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래도 이게 익숙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게 또 느껴졌어요. 자, 어쨌든 현금 규매가 흔한 지역, 여기 쉬운 얘기를 흔한 지역, 심지어 50%까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어. 클리블랜드 51.1%, 디트로이트 45.8%, 플로리다의 웨스트팜 51.1%, 뭐 이런 지역들이 있다요. 예, 거기에서 이제 희귀한 지역은 어디예요? 쉬운 집값이 서부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해안 지역. 이런 데는 어쨌든 간에 현금 구매가 희귀, 심해서 여기처럼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시애틀은 얼마밖에 안 된다고? 17.6%밖에 안 되고 전국 최저치라는 거예요, 시애틀이. 오클랜드, 세크라멘토, 로스안젤레스, 샌디에고 어쨌든 간에 이런 지역들은 20%에 그친다. 근데 그리고 나서 남캘리포니아의 예외 지역이 리버사이드. 근데 나는 진짜 이게 사람들이 어쨌든 LA나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냥 팔고 또 시니어들이 어쨌든 조금 따뜻한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싼 집, 조그만 집 사서 그냥 캐시로 사고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자, 여기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부유한 바이어들도 대출을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캐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 론을 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영향이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 이게 이제 나스닥이잖아요.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식시장이? 불과 3월 30일 2달 됐어요 이제? 2달 만에 몇 퍼센트, 나스닥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요? 35%가 오른 거죠. 왜냐면 2만에서 2만 7천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2달 만에 35%가 올랐잖아요. 주식이, 나스닥이.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니, 주식시장이 쉽게 말해서 2달 만에 35%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느껴지세요? 돈은 빨리 넣어야 되겠다. 네. 지금은 여러분 진짜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시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그냥 돈 갖고 은행에다가 뭐 2, 3% 주는 쉬운 세이빙스에 돈을 넣어놓고 그냥 기다리는 것은 저는 정말 지금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이유로 부자들이 똑똑하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캐시로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예, 지금 해서 돈을 빌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아예 이 돈을 쉬운 얘기로
예, 그냥 집에다 다 집어넣는 것보다는 뭐가 낫다? 예? 캐시로 사서 넣는 것보다는 어쨌든 이런 거를 여러 군데 분산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시키면서 주식이 많이 올라가니까 야, 이거보다 그냥 주식에 넣는 게 그냥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어쨌든 캐시바이어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인베스터도 줄어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캐시바이어하고 시키면서 인베스터하고 쌤일까요? 뭐 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여기서도 뭘 한다고요? 인베스터 홈 퍼체스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20년 이래로 인베스터가 집을 지금 사는 집에다가 투자하는 비율이 어떻게 됐다고? 예, 로이스트 레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쉬운 얘기로 집값이 지금 30%씩 오르고 있어요? 안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베스트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에다 30%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떨어진 것 같아. 이게 좀 그림이 되게 애매한데 2020년 이후로 이렇게 올라가서 예,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죠? 보이세요? 예, 예, 살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베스터들이 어쨌든 간에 집을 사는 그러한 비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쨌든 인베스터가 어쨌든 집을 투자를 줄이고 있을 때 누구한테는 아퍼튜니티죠? 누가 지금 아퍼튜니티라고? 실수요자들한테 아퍼튜니티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그래서 어쨌든 인베스터들은 안 사더라도 실수요자의 디맨드도 떨어졌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쉬운 얘기를 인베스터나 아니면 캐시바이어한테 밀리는 손님들이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떻게 보면 캐시바이어나 인베스터의 펄체스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어쨌든 나름대로 찬스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어쨌든 실수요 바이어를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때고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트레이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